안녕하세요, 선생님. 부산에 살고 있는 1958년생 단독가구입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이라 요즘 알베르토 선생님의 강의를 빠짐없이 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선생님 강의를 보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봤더니 단독가구 연금 기준액 202만 원에 간당간당 하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공모주 청약한다고 제 명의의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그리고 자식들 결혼할 때 주려고 모아놓은 돈을 기초연금 신청 전에 5천만 원씩 증여하려고 하거든요. 5천만 원까지는 인적공제를 받아서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기초연금을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죠? 선생님, 기초연금 신청 전에 제가 조심해야 할 것들을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맛 알베르토입니다. 오늘 의뢰인의 경우처럼 기초연금 신청 전 재산과 소득을 줄이기 위해 고민하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바로 탈락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8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첫 번째는 자녀나 친인척과의 차용증을 통한 개인 간 돈거래는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의 범위는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공공기관의 대출금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간의 차용증에 의한 거래, 즉 사채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결문이나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개인 간의 금융거래는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 친족, 자녀와의 금융거래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두 번째는 자녀와의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임대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시가 표준액의 50%까지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두 채이시거나 점포를 소유하고 계셔도 보증금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세입자가 자녀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임대보증금을 높이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상의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세 번째는 부모의 통장에 입금된 자녀의 돈은 모두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물론 자녀들이 주는 정기적인 용돈이나 생활비는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지만 비과세 저축 등을 위해 목돈을 부모님 계좌로 입금한다든지 주식 투자를 위해 부모님 통장을 이용한다면 자금의 성격과 출처에 관계없이 모두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네 번째는 자녀를 위해 계약한 보험은 모두 부모님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급자가 자녀일 경우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보험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보험의 수급자는 계약자가 언제든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위해 가입해준 보험이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 전 하루라도 빨리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초연금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다섯 번째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승용차를 소유했을 경우 모두 부모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자녀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지분이 단 1%라도 있다면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특히 자녀와 공동명의로 소유하신 자동차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라면 부모님의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입니다. 자녀의 보험료 몇 푼 아끼시려다가 기초연금 탈락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6번째는 부모님 명의로 사업을 냈을 경우 모든 사업소득은 부모의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자녀 사업의 절세 등의 이유로 부모 명의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 모든 사업소득이 부모님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명의대여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하실 수 있으니까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7번째는 자녀 소유 고가주택에 거주하면 무료 임차 소득이 발생합니다. 요즘 맞벌이하는 자녀를 위해 황혼 육아를 위해 자녀 집으로 주소를 옮기신다면 자녀 소유의 집이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해당하는 무료 임차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자녀 소유의 집이 시가 표준액 6억 원이면 39만 원, 8억 원이면 52만 원, 10억 원이면 65만 원씩 부모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8번째는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일정 기간 부모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간혹 증여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증여한 재산이나 오늘 의뢰인의 경우처럼 증여한 5천만 원까지는 부모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은 증여세와 상관없이 201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증여재산에 대해서 자연소비분으로 단독가구 월 221만 7천 원, 부부가구 월 270만 원씩을 차감해서 잔액이 0원이 될 때까지 그 잔액만큼을 부모의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의뢰인께서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단독가구의 경우 5천만 원 나누기 자연소비분 221만 7천 원을 하면 23개월, 즉 증여일로부터 약 2년 정도는 지나야 증여한 재산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가구의 경우도 5천만 원 나누기 자연소비분 270만 원을 하면 19개월이 지나야 부모의 재산에서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증여가 아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무리하게 증여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 준비한 재산도 잃고 기초연금도 못 받는 치명적인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큰일 날 뻔했네요. 5천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명의대여도 그렇고, 아무튼 오늘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차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